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항등식에 대해서 배웠었죠. 그러면 나눗셈은 왜 배우느냐? 한번 검산식을 써보도록 할게요. 예를 들어서 23을 5로 나누면 몫이 4가 되고 나머지가 3이 됩니다. 자, 얘를 검산식으로 써볼게요. 검산식은 23은 5 곱하기 4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. 자, 여기 나눠준 수라고 하죠. 나눠준 수. 이 숫자는 몫이라고 합니다. 몫의 약자를 써서 Q라고 쓰고요. 이 3이라는 숫자는 나머지죠. 나머지는 영어 약자를 써서 어리라고 보통 표현합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좌변과 우변을 볼까요? 좌변은 23이라고 써져 있고 우변은 5 곱하기 4 더하기 플러스 3이라고 써 있지만 계산을 마무리하면 결국 23이 됩니다. 즉 검산식은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완전히 같습니다. 물론 숫자로 계산했기 때문에 약간 좀 아주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. 하지만 식으로 했을 때 검산식도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항등식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나눗셈에서의 검산식 형태가 가장 대표적인 항등식입니다. 그럼 우리가 항등식을 배웠을 때 고등수학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항등식 뭐가 있냐? 일단 첫 번째 검산식이고요. 그 다음에 곱셈 공식, 곧 뭐 인수분해 한식이나 사실 똑같은 거죠. 이게 바로 대표적인 항등식입니다. 사실 검산식 안에 인수분해가 또 포함이 돼 있긴 해요. 자, 어쨌거나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. 다항식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라고 알려줬네요. 그러면 바로 식을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겠죠. 자, 검산식이 바로 대표적인 항등식이라고 했으니 이 식에 전부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하셔도 되고요. 그건 좀 어렵다 생각하면 아무 숫자나 대입해서 ABC를 구해도 괜찮습니다. 이 경우에는 그냥 전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자, 2번도 마찬가지고 크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라서 간단히 설명하고요. 32쪽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. 자, 그 다음 필수예제 4번을 보겠습니다. 자, 필수예제 4번은 등식이 일단 주어져 있고 그 등식의 좌변과 우변을 보니 좌변은 그냥 평범한 3차식이고요. 우변도 3차식이긴 한데 뭔가 x-1의 거듭제곱골 ABCD라는 개수가 모르는 개수입니다. 그리고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건 정보로 줬습니다. ABCD를 구해야 되는데요. 이거는 이렇게 이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 식이나 어차피 같은데 만약에 이 식을 x-1로 나눈다면 이 식도 x-1로 나눠야 되겠죠. 옆에다 좀 써볼게요.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x-1로 나눈다면 이 식도 똑같이 x-1로 나눠야 등식이 성립하겠죠. 그랬을 때 여기서는 x-1로 나누면 한번 좀 무식하게 한번 해볼게요. 처음에는 이해를 위해서. 지금 식을 따라오고 계시죠? 이렇게 되고 D만 남아서 나머지가 됩니다. D만요. 여기까지 이해되시죠? 자, 그 다음에 이 식을 나눠도 되는데 이렇게 직접 나눠도 되지만 우리가 조립제법을 배웠으니까 조립제법으로 간단히 할게요. 꼭 조립제법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. 이 문제에서 조립제법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물론 그게 훨씬 쉽습니다. 그래도 조립제법을 안 해도 답은 나옵니다. 근데 조립제법이 쉬우니까 하는 겁니다. 쉬우니까. 자, x-1로 나눌 때는 이 숫자가 0이 되게 하는 1을 써줘야죠. 그대로 내리고 곱하고
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똑같은 식을 똑같이 나눴으니 나머지도 당연히 어때야겠어요? 똑같아야 되겠죠. 그래서 이 숫자가 D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다 나누고 보니까 한 차례 나눴으니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a x-1의 제곱 플러스 b x-1 플러스 c라는 거 알 수 있어요. 그럼 이거 다시 또 한 번 더 x-1로 나눠볼게요. 나누고 나면 여기는 또 이렇게 쓰고 C가 남네요. 그럼 물론 이것도 직접 나눠도 되지만 이렇게 또 해보겠습니다. 그럼 똑같은 식을 같은 x-1로 나눴으니 이 나머지가 똑같아야 되겠네요. 그래서 C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럼 지금 한 2번 해보니까 아시겠죠? 계속 x-로 나누면 그때마다 나머지가 조립제법의 나머지와 같다는 것을. 그러면 이렇게 귀찮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해도 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연속으로 쭈르륵 합니다. 자, 이 책의 성질을 볼게요. 조립제법 해서 첫 번째 나머지가 바로 D, 두 번째 나머지가 C, 세 번째 나머지가 B, 그 다음 가장 마지막에 남는 수가 E. 지금 방식 이해되시나요? 이해 안 되시면 아까 동영상 다시 돌려보세요. 자, 그래서 33페이지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동영상 다 풀고 보시는 거죠? 네. 4-2번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항식이 나와 있고 항등식이라는 정보를 줬습니다. 자, 근데 이 결과를 이용해서 2.1을 계산해야 되는 게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지금 문제가 많이 힌트를 준 거고요. 보통 평소 같으면 아예 1번을 생략해서 바로 2번 문제만 줍니다. 그럼 2.1을 이용하라고 하면 x-1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일단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왜 2.1을 풀 때 x-1을 이용을 해야 되는지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네. 일단 아까처럼 조립제법을 해보도록 할게요.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계속 2로 나눠야 되겠죠? 네. 그럼 이 식이 x-2의 세제곱 5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이 식에 2.1을 대입하는 이유는 x에서 2를 빼면 얼마가 돼요? 0.1이 돼버립니다. 즉 x가 2.1로 바뀌면서 2를 빼면서 소수점 자리로 바뀌죠? 그러면 자, 8은 8이고 이 숫자는 0.8이고요. 이 숫자는 0.05가 되고 이 숫자는 0.001이 됩니다. 즉 소수점 자릿수를 알려준 게 되네요. 그럼 이렇게 쓰지 말고 8.851인데 8.851 이렇게 돼버리네요. 그러니까 왜 소수점 2.1을 주어졌을 때 바로 이걸 이용을 해야 되느냐? 얘가 0.1, 즉 소수점 자리 계산으로 쉽게 바뀌게 하기 위해서. 그럼 만약에 뭐 F 아무거나 해볼까요? 3.1 이렇게 줬다. 그러면 F x-3을 이용하면 소수점 자리가 없어져서 그나마 간단한 수가 되겠네요.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